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고,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동영상 올려드렸고, 오늘 목요일이니까 시간이 며칠 지났습니다. 한 4일 정도 지났습니다. 일단, 지난 4일 동안 저와 저희 아내에게 나타났던 변화들, 그리고 또 제가 알게 된 사실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제가 크게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느꼈던 부분은 그동안 제가 조금 확인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그 기립근 변화에 따른 팔과 다리의 어떤 혈액 공급의 변화, 이 부분에서 팔에 대해서는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왼팔에 피가 잘 들어간다.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왼팔에 피가 잘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른팔은 피가 잘 들어가는데 왼팔은 피가 안 들어간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팔에는 피가 잘 들어가는데 오른팔에는 피가 안 들어간다. 이게 반대적인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는 제가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점점 시간이 가면서 확정이 되는 것 같았고, 지난 4일 동안 제가 느꼈던 부분에, 이게 계속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의문점으로 남겨두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저도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또 그 어떤 느낌적으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제가 무슨 기계가 있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죠? 느낌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속 이제 그 부분에 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죠. 뭐 언제 답변해 주실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기다려보고 하다가, 이번에 꼭 답변을 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조금 기도를 더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느낌을 많이 가져봤는데, 근데 하여튼 그 결론적으로는 이런 결론이 좀 나온 거예요.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왼팔과 왼쪽 다리에는 피가 잘 들어간다. 반대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에는 피가 잘 안 들어간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자, 우리가 예전에 오른손잡이로 오래 살고 몸이 망가져 있을 때는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에는 피가 잘 들어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왼팔과 왼쪽 다리에는 피가 잘 안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왼손과 왼쪽 다리의 모래주머니를 적정 중량을 채워주니까 이제 피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기립근이 완전히 돌아간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팔 세트 운동이나 지팡이 운동이나 뭐 하여튼 발바닥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왼손과 왼쪽 다리 중량을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오게 되면 피가 점점 더 많이 왼쪽 다리와 왼쪽 팔에 들어오니까 이제 모래주머니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중량을 왼손과 왼쪽 다리에, 특별히 오른쪽에 비해서 더 많이 찼던 중량들을 점점 이제 조금씩 빼 나가다 보니까 이제 다 빠진 거죠. 실질적으로 현재로서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차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는데, 하여튼 지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일단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기립근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 뭐 다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옆구리도 중요한데, 문제는 기립근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최근에 하여튼 제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장간막 문제, 장간막이 올라오면서 또 나타났던 변화들이나 또 기립근이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나타났던 변화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데이터가 좀 혼잡스럽게 좀 움직였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아마 양손에 200 정도를 차봤다 이랬습니다. 뭐 고정적으로 찬 건 아니고 이걸 뭐 150이나 100이나 이렇게 한번 바꿔보려고 한다라고 얘기도 했고, 또 이부자리 조정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하여튼 뭐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한 4일 정도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4일 정도 시간을 동영상을 못 올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일단은 그 4일 중에 이제 모래주머니는 사실은 또 모래주머니 또 손에 차고 있으니까 또 뭐가 장간막이 올라오는 건지 자꾸 뭐가 올라와서 결국은 뺄 수밖에 없었습니다. 뺄 수밖에 없었고, 또 이부자리도 조정하지 않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었고, 오히려 기립근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좀 맞춰지는 느낌이 더 있다,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그래요. 그래 하여튼 지금은 제가 하여튼 손발에 아무것도 차고 있지 않고 몸 전체에 아무런 모래주머니나 이런 거 도움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않고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자, 저희 아내의 상황을 이게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기립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 제가요, 기립근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을 이렇게 서서 상체를 오른쪽 왼쪽 이렇게 돌려서 부드럽게 돌려봐서 확인도 하지만 이게 균형점 근처 기립근이 가운데 있을 때는 저도 진짜 헷갈려요. 헷갈려서 또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상한 약간 두려움도 있고 강박관념도 있어서 자꾸 왼쪽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기립근이 자꾸 왼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성향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있어서 이거 좀 기립근에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면서 찾아가 보는 거죠. 찾아가 보는데 운동을 하는 중에 또 하나님 이상한 느낌을 주셨는데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도 그냥 긴가민가 하고 그냥 이럴 수 있겠다 싶었어. 그때 이제 팔의 무게감,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오면 왼팔에 힘이 잘 돌아가는 걸 그걸 한번 몇 주 전에 한번 느꼈는데, 한 번을 느낀 게 아니고 여러 번 느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씩 기립근이 왼쪽에 돌아오면 왼팔에 힘이 잘 돌아옵니다. 피가 잘 들어와서 뭐냐면 그 주변에 우리가 주변에 운동시설, 걸린공원의 운동시설에 보면 이래 의자 같은데 이렇게 안장 같은데 앉아서 팔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꽉 내리면 엉덩이가 까뜩 들렸다 내려왔다 까뜩 들렸다 내려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해서 이렇게 양팔로 한 두세 번,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양팔로 당기다가 일단은 피를 조금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한 팔로도 가능해요. 양팔로는 되거든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근데 한 팔로 하라 그러면 남자들은 될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안 될 수가 있어요. 일단 피를 좀 집어넣고 나서 한 5번 정도 이렇게 같이 해보는 거예요. 한 3번이나 5번 정도 이렇게 해보면 이게 겨드랑이 쪽으로 피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팔로만, 왼손은 탁 놔버리고 오른팔로만 한 2-3번, 한 3번 정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땡길 때 느낌을 기억을 해요. 그리고 왼팔로 또 2-3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팔,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팔의 느낌을 딱 느껴보면, 이거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가 잘 들어오는 쪽, 피가 잘 들어온다. 기립근이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돌아가면 왼팔로 피가 잘 들어오고 오른팔로 피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면 이거 왼팔로 당기는 쪽은 굉장히
뭐 힘은 들기는 드는데 부드럽게 당겨져요. 부드럽게. 또 힘도 좀 있다고 느껴지고 평상시보다. 그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갔을 때는 왼팔에 진짜 힘이 안 들어가요. 막 당겨보면 막 해도 막 힘이 안 들어가고 팔은 뭐 이게 뭐가 좀 뻐근하게 아프고 막 그래요. 근데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오면 왼팔은 좀 부드럽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고 힘도 좀 있고, 오른팔은 힘은 있는데 뭔가 좀 빡빡하게, 오히려 왼팔보다 더 약하다 이런 느낌마저도 들 정도로. 그렇다고 왼팔보다 더 약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오른팔이 더 근육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뭐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와 있을 때는 오른팔이 훨씬 더 부드럽게 당겨져요. 왼팔은 막 좀 잘 안 당겨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걸 이제 제가 매일 내려갈 때마다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면 점점 확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립근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헷갈린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거 땡기는 거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그러니까 왼팔이 더 부드럽게 이게 들린다, 이게 내려간다. 오른팔은 약간 힘은 있는데 뭔가 좀 불편한 것 같다 이러면 기립근이 왼쪽으로 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립근을 이제 왼쪽으로 돌리는 거 멈추고 오히려 약간 기립근을 풀어주는,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려주는 반대되는 동작들을 조금 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왼팔을 뭐 어퍼컷을 하고 오른팔을 뒤로 던져주고 막 이렇게, 원래는 그 반대잖아요. 그죠? 예. 뭐 오른손에 전화기 잡고 오른팔을 자꾸 뒤로 던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뭐 하여튼 그 기립근 돌리는 작업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반대로 돌리는 작업. 그러니까 팔을 통해서 기립근이 확인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사증후군 동영상, 대사증후군 1번부터 뭐 110번인가 그까지 들어와 있는 그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 균형 잡기 상황에 들어와 있는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일단은 다리는 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다리는 어떻게 찾아봤나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죠. 걸린공원에 가면 운동기구가 있어요. 운동기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의자 같은 데 딱 앉아서 양쪽 발바닥을 약간 앞쪽 대각선 아래쪽 발바닥을 대는 데가 있어요. 그걸 딱 해서 발을 밀면 엉덩이가 끄덕 들리고, 힘을 빼면 엉덩이가 다시 내려오면서 무릎이 접어졌다 펴졌다 접어졌다 펴서, 허벅지, 다리 근육 운동하는 게 있어요. 허벅지 근육 운동하는 게,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를 단련시켜주는 그런 운동 기구가 있습니다. 그거 어지간한데 다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느껴보는 거예요. 양쪽 발바닥을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눌러보면, 첫 번째, 오른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느냐, 왼쪽 다리에 힘이 잘 들어가느냐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같이 힘을 누르면서, 같이 발바닥에 꾹 밀어주면서 어느 쪽 다리에 피가 잘 들어오냐, 혹은 힘이 잘 들어가느냐. 힘이 잘 들어가는 쪽이 힘도 좋고 뭔가 부드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뭔가 부드럽게 들어가고. 피가 잘 안 들어가는 쪽이 뭔가 약간 불편해요. 무릎도 약간 좀 불편하고, 뭐 종아리 쪽이나 발목이나 뭔가 하여튼 피가 좀 부족한 쪽이 힘도 잘 안 들어가고 뭔가 좀 가볍다고 느끼기도 하고, 피가 잘 좀 부족하니까 약간 군데군데 약간 아프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피가 잘 들어가는 쪽은 부드럽게 이렇게 무릎이 굽혀졌다 펴졌다 굽혀졌다 펴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왼쪽 다리가 부드럽다 그러면 이거 기립근이 왼쪽으로 돌아갔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팔하고 다리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 더 확신을
확정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자기가 뭐 자기 몸에 변화되는 흐름을 알고 있다라면 뭐 다리만 갖고도 확인이 될 수도 있고 팔로만 갖고도 확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팔, 다리를 두 개 다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더 정확도가 높겠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느냐 왼쪽으로 돌아가느냐, 가운데 있냐, 가운데 있으면 양쪽 다리나 양쪽 팔이 비슷할 겁니다. 그 힘의 느낌이나 부드러움의 느낌이나.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하여튼 그 지난 4일 동안 그걸 느끼면서 제 생각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왜 그동안 이제 우리가 처음에 왼손 왼발을 오른손 오른발보다, 오른손잡이인 경우 왼손 왼발을 더 무겁게 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피가 안 들어가니까 결국은 모래주머니에 도움을 줘서 피를 집어넣어 줘야 뭔가 혈액의 흐름이 생기고, 또 그것만 갖고도 안 되고 길이끈 운동을 해줘야 모래주머니의 도움과 길이끈의 운동의 도움을 받아야만 길이끈이, 오른쪽으로 돌아갔던 길이끈이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고, 그랬던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게 뭔가 이렇게 실타래가 풀려가듯이 어떤 난제가 풀려가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의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자면, 저희 아내는 이렇게 그 길이끈이 아직은 약간 오른쪽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동일하게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한번 이제 해보라고, 이렇게 다리에 들어가는 힘이나, 그죠? 오른팔, 왼팔에 들어가는 힘, 이런 걸 한번 느껴보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팔이 더 부드럽고 힘이 잘 들어가면서,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그런 게 느껴진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왼다리, 왼손에 중량을 조금만 많이 차면 먹힘 현상이 생겨요. 먹힘 현상이라는 게, 이게 왼쪽 라인 혈관이 좀 많이 그동안 굉장히 좁아져 있어서 피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게 신경 압박이 굉장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끈이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으면 왼손 왼발을 조금 더 오른손 오른발보다 좀 더 많이 차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찰 수 있어요. 조금은 찰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막 좀 워낙 오래 몸이 아팠던 사람이니까 왼쪽 라인 쪽으로 해서 굉장히 어떤 혈관 수축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다든가, 또 약간 신경통적인 불안정한 증상들을 갖고 있어서 왼쪽으로 가기는 가야 되는데 조금만 무리를 하면 이게 먹히는 현상, 먹힌다고 볼 수도 있고, 불편함이 초래되니까 가다가 좀 불편하면 후퇴할 수밖에 없죠. 이게 불편함도 어느 정도 것이지, 너무 불편하면 괴로우니까, 그것도 이렇게 뭐 팔다리가 좀 불편하면 괜찮은데 머리까지, 얼굴까지 막 이렇게 왼쪽 라인 전체로 이렇게 불편함이 찾아오니까 견디기가 힘들 때는 또 후퇴했다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하면,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제 집사람이, 그러니까 뭐 오른손 왼손 차이를, 왼손은 아마 지금 10g이나 20g 정도 더 차요. 왼쪽 다리도 10g이나 20g씩 더 차요. 오른쪽 다리보다. 오른쪽 다리는 안 차고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만 10g, 20g 더 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220인가 그렇게 돼 있고, 왼손은 한 230이나 240, 요 정도 10g이나 20g만 더 찹니다. 그러니까 왠가하면 길이끈이 이제 거의 가운데 왔는데 그 마지막 구간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냥 진짜 이렇게 뭔가 좀 필요에 의해서 왼손 왼발을 좀 더 차버리잖아요. 뭐 50g이나 100g 더 차버리면 막 이게 왼쪽이 막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해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머리 쪽, 왼쪽 머리와 왼쪽 얼굴 쪽으로 막 불편함이 찾아와 버리면 제가 보니까 못 견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후퇴하라 해서 또 중량을 내렸다가 그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계속 후퇴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원래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2보 전진, 1보 후퇴 뭐 이런 전략을 쓰는 건데 어쩔 수 없을 때는 1보 전진, 1보 후퇴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1보 전진, 1보 후퇴 하다 보면 이게 견고한 어떤 그런 지인이 부서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자꾸 두드려 보는 거예요. 두드려 보고 후퇴했다가 또 두드려 보고 후퇴했다. 그러면 이게 혈관이 조금씩 허물어지거든요. 단단했던 그 좁은 혈관이 점점 넓어진다는 거죠. 충격을 줬다가 뒤로 빠졌다가 충격을 줬다가 뒤로 빠졌다가 그러니까 충격을 주면 괴로워요. 내 몸이 괴로우니까 힘들다 이거야. 그때는 뒤로 빠져. 또 충격을 줬다. 그러니까 왼손 왼발 중량을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을 때는 왼손 왼발을 조금 이렇게 차주면 좀 더 나은 느낌이 있어요. 조금. 그래서 오늘 동영상처럼 기립근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에 피가 잘 들어간다. 반대로 왼쪽 다리와 왼팔은 피가 잘 안 들어온다. 이 말을 그대로 이제 접목을 시켜 보는 겁니다. 물론 아주 약할 때는 운동으로 이거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낮 동안에 막 계속 운동할 때는 사실은 더 피로를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잠자는 동안에는 이게 백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립근이 아직도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낮에 운동할 때는 운동을 하고 있을 때는 그런 대로 괜찮아요. 계속 기립근을 왼쪽으로 돌려주고 있으니까. 근데 쉰다고 가만히 쉬고 있다든가 누워 있으면 이게 아직 기립근이 약간 오른쪽에 있으니까 뒤로 백을 하면 기립근이 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왼손 왼발이 10g이나 20g 더 차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누워 있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필요하면 30, 40을 더 찰 수도 있습니다. 한 50까지 더 찰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저희 아내한테 해당되는 경우고 여러분들은 기립근이 얼마나 오른쪽으로 돌아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아내도 원래는 기립근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많이 돌아가서 왼쪽 다리를 거의 1500까지도 차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이제는 이제 기립근이 제법 많이 제자리로 와서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충격을 줬다 뒤로 빠졌다 충격을 줬다 뒤로 빠졌다 하면서 이 기립근이 이제 저 가운데 선을 돌파할 수 있게끔 자꾸 이렇게 유도를 해주는 겁니다. 유도를 해주면 이제 탁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그것도 강제로 넘어가면 충격이 좀 올 수가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충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자 이거 하여튼 뭐 제가 이 동영상을 균형 잡기 동영상으로 올려야 될지 아니면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올려야 될지 참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찍기 전에 그냥 일단 기립근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발바닥 문제 있잖아요. 발바닥 문제에서 이게 원래 이제 이 복부 심장에서
내려오는 동맥 있잖아요. 대동맥, 복부 대동맥 통해서 이제 양쪽 다리로 동맥류가 내려가는데,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그래요. 일단 동맥류가 내려가는데, 일단은 뒤꿈치 방향으로 동맥류가 내려가요. 정맥류는 뒤꿈치가 내려갔던 동맥류에서 이제 앞꿈치를 통해서 정맥류가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정맥류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관을 정맥류라고 그러고, 심장에서 멀어지는 혈관을 동맥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앞꿈치 위주로 좀 걷게 되면 정맥류의 이동이, 이제 다리에서 피가 자꾸 빠지면서 창자가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창자가 좀 들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꿈치로만 걸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제 좀 개념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창자가 내가 막 장관막에 올라와서 너무 힘들다 이럴 때는 좀 뒤꿈치 위주로 걸어주면, 그러니까 장관막이 너무 들리면 다리가 가벼워진다고 했잖아요. 제가 다리가 가벼워지면서 막 하루 종일 걸어도 괜찮겠다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나쁜 건 아닌데, 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누워 있을 때는 되게 불편하더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관막이 너무 올라왔을 때 좀 밑으로 내리고자 할 때는 뒤꿈치 위주로 이렇게 걸어주면, 그러니까 앞꿈치 위주로 걸어버리면 다리에서 정맥류가 너무 활성화가 돼서 뒤꿈치로 걸어야 피가 다리를 채워지면서 올라오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뒤꿈치도 누르고 앞꿈치도 눌러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사람들의 걸음걸이 습관상 뒤꿈치 위주로 너무 걷는 사람은 항상 다리가 무거울 수가 있어요. 왜? 피가 내려가는 피는 확 내려가는데 올라오는 피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앞꿈치 위로 걷는 사람은 다리가 굉장히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그 물론 100%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기립근이 뒤틀려 있는 경우 뭐 이럴 때는 그 말이 그 딱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근데 하여튼 균형을 잡아가는 상황에서 앞꿈치 위주로 자꾸 걸으면 다리가 점점 가벼워지면서 윗배가 자꾸 올라와요. 장관막이 자꾸 들리는 현상이 들어가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 그 짧은 쇼츠 동영상에서 봤는데, 어떤 의사분이 나오셔서 뒤꿈치를 들면서 앞꿈치로 이렇게 벌떡벌떡 이렇게 하루에 한 50번씩 쓰면 심장이 좋아진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맥류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피가 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심장으로 빨리 피가 돌아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거고, 물론 뭐 제가 판단할 건 얘기는 아닌데,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꿈치로 그러면 다리가 점점 빠져요. 그죠? 근데 뒤꿈치 위주로 걸으면 다리에 피가 많아지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앞꿈치로만 걸어야 되지, 뒤꿈치로만 걸어야 되지, 이거는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당장 뭐 다리에 문제가 많다, 다리에 피가 너무 많다, 너무 무겁다 이러면 뒤꿈치를 4를 주고 앞꿈치를 6을 주든지, 뒤꿈치를 3을 주고 앞꿈치를 7을 주든지, 이렇게 분산을 시켜줘야 되고, 다리에 피가 너무 없다, 뭐 윗배가 너무 올라왔다, 좀 끌어내리고 싶다 이러면 뒤꿈치를 뭐 7을 주고 앞꿈치를 3을 준다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분산을 자꾸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 뒤꿈치의 역할과 앞꿈치 역할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 거지. 이건 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걸음걸이 자체가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다음 앞꿈치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맨발로 걸으면 누구나 그렇게 걷는데요. 근데 신발을 신고부터 이게 걸음걸이가 이상해져 버린대요.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그런 기능을 해줘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잘 사용을 못하고, 신발을 신으면 편하거든요. 근데 대충 걸어도 걸어지니까 발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뭐 맨발로 이렇게 뭐 자갈길 걷는 거 그런 거 하는 게 왜 그래도 그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발바닥 전체를 다 활용하고 지압 효과도 있고. 근데 뭐 그걸로 해서 건강이 좋아진다는 뭐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왜 기립근이 돌아간 게 그걸로 인해서 기립근이 돌아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립근도 돌리고 그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골반 또 틀어진 거 바르게 맞춰주고 옆구리도 맞춰주고 그게 제일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동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동영상으로 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